네, 지금 보고 계시는 카메라는 올림푸스 펜 중에 신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EPL1입니다. EPL1의 좀 특화된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맨 먼저 그 모드 다이얼에 보면 일반적인 SAP 모드 외에도 iAuto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이 iAuto 모드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손쉽게 카메라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Auto 모드에 설정한 다음에 OK 단추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와 같이 채도를 바꾼다든지 또는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의 색조를 바꾼다든지 사진의 밝기, 콘트라스트, 그다음에 아웃포커스 시키는지 아니면 펜포커스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움직임을 저속으로 할 건지 고속 촬영을 할 건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와 같이 제시해 줍니다. 먼저 사진에 화이트 밸런스라고도 하는데요. 색조를 바꾸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차가운 색과 그 다음에 따뜻한 색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발을 이동하는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조를 찾아 그대로 사진을 찍으면 원하는 따뜻한 색감, 차가운 색감 등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맨 끝에 보면은 촬영 팁에 대한 몇 가지 팁들이 존재하는데요. OK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주부들이라든지 또 가정에서 아이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는 것이 좋은가라고 밑에 샘플 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필요한 간단한 팁을 제공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눈높이에서 얼굴 위주로 큼직하게 촬영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밑으로 보면 연속 촬영 모드를 통해서 가장 좋은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요. 애완견 촬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찍는 것보다는 그 애완동물의 시선과 같은 눈높이에서 찍으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주 이쁜 이미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나 장난감 등으로 그 표정을 유인을 해서 시선이 카메라를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찍는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꽃 촬영도 마찬가지고요. 꽃보다 높거나 낮은 시점에서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지, 또 배경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리 촬영 팁과 그 다음에 구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요. 이와 같은 간단한 팁을 실제 이미지를 보면서 활용해 봄으로써 그 초보자들이 손쉽게 그리고 친근하게 EPL1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이드 기능은 일반 초심자들이 올림푸스 EPL1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에 좀 익숙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일반 촬영 모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Auto 외에도 이제 아트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림푸스 230, 620에 거쳐서 펜으로 이어오면서 계속 진화되고 있는데요. EP1, EP2에서 채용되었던 아트 필터 중에 이제 주요 항목들을 골라서 이번에 채용을 해놨습니다. 총 6가지 항목인데요. 팝아트, 색을 진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소프트 포커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친 고감도 흡입 필름을 사용할 때처럼 아주 거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부를 어둡게 해서 피놀 포토 또는 토이 카메라로 찍는 느낌과 같다가 해서 그 토이 포토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바로 EP2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던 디오라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자연스럽게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스가 되면서 사물이 작게 보이는 미니어처 효과를 띠고 있는데요. 이 기능이 EPL1에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P1, EP2에 걸쳐서 없었던 필터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세피아 색은 많이들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안부의 농도를 좀 진하게 뽑아주는, 그래서 좀 색다른 맛의 세피아 톤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평소에 주로 선호했고 했던 그 아트 필터들만 모아서 장착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 6가지가 되겠네요. 네, EPL1의 동영상 기능은 기존의 EP1이나 EP2와는 조금 더 진보된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이얼을 돌리면은 동영상 촬영과 정지화상 촬영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셔터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촬영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동영상이 아니라 그대로 사진이 찍힙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찍고자 할 때는 다이렉트 녹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녹화 중에도 특정 부분을 촬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끝나고 나면은 이와 같이 레코딩은 계속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스틸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찍을 수 있는 이런 그 모드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화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은 녹화가 정지됩니다. 또 메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P1에는 프로그램과 조리기 우선식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EP2에 수동 촬영을 통해서 셔터 버튼과 조리기를 갖다가 이와같이 임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EPL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수동 모드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개, 그 다음에 셔터 속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더 상황에 맞는 그런 동영상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EP1이나 EP2와 마찬가지로 아트 필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6가지의 새로운 아트 필터가 생겼으니까요. 그 점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촬영 모드에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색을 진하게 뽑아주는 팝 아트, 소프트 포커스, 거친 흑백 필름 효과, 주변을 어둡게 하는 토이 포토, 그 다음에 위아래를 아웃포커싱 시키는 디오라마 기능, 그 다음에 온화한 세피아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남보다 다른 그런 동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존의 EP2와 마찬가지로 EPL1에도 이와 같은 액세서리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 2가지의 액세서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VF2라고 하는 144만화소 초고화질의 전자식 뷰파인더를 장착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앵글에서 조절이 가능하겠고요. 이것 외에도 EMA1이라고 하는 외장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P2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답터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마이크 어댑터 슬롯에 이와 같이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답터와 동봉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마이크, 핀 마이크를 연결을 합니다. 이랬을 때 간단한 인터뷰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양질의 음질을 녹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따라서는 좀 더 전문화된 장비로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은 세로 그립에 카메라를 먼저 장착을 했고 아답터에는 이와 같이 외장형 마이크 아답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이 하슈에 홀더를 장착을 해서 수신부를 달고요. 그 다음에 수신부와 카메라 간에는 이와 같이 연결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전원을 켜면 이와 같은 송신부에서 무선으로 제공되는 음성은 바로 EPL1으로 외부의 잡음 없이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활용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리포터로서 촬영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리고 다이렉트 버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일반 촬영을 하다가도 바로
동영상이 필요한 시점에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겠습니다. EPL1에는 새롭게 팝업 플래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 넘버가 10에 해당되고요. 이와 같은 작은 플래시를 통해서 실내 촬영이라든지 또는 야외 촬영에서도 간단하게 데일라이트 싱크로 기법에 의해서 플래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맨더 기능이 있어 가지고요. 올림푸스에서 제공하는 FL36 또는 FL50이라고 하는 그 플래시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무선으로 광 동조가 됩니다. 또한 광량이라든지 발광 모드가 카메라에서 자체 제어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광 동조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EPL1은 1200만 화소의 컴팩트한 렌즈 교환식 카메라입니다. 렌즈를 분해를 하면 이와 같이 기존 컴팩트형 센서에 비해서 상당히 큰 DSLR 센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전원을 온, 오프 할 때마다 같이 3만 번의 진동을 통해서 렌즈 분해 시 들어온 먼지를 순식간에 제거해주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셔터 속도 셀스탑 보정이 가능한 손떨림 기능을 바디에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 렌즈 이외에도 수동 렌즈 또는 타사의 렌즈를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하더라도 손떨림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올림푸스 펜만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메뉴에서 IS1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하 좌우를 보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IS2와 IS3가 있는데 이것은 저속으로 팬닝 촬영을 할 때 상하 움직임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 렌즈를 장착을 했다면 수동 렌즈의 초점 거리를 일일이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인포 버튼을 누르고 상하 버튼을 누르면 그 수동 렌즈의 초점 거리를 이와 같이 미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 렌즈가 50mm다 그러면 이와 같이 50을 놓고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초점 거리에 대비 가장 안정된 그런 손떨림 보정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번 EPL1에는 특별히 그 방수 하우징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EP01이라고 하는 방수 하우징인데요. 하우징에 EPL1을 장착하기에 앞서서 먼저 렌즈에 맞는 이와 같이 줌링을 먼저 껴줍니다. 소재는 고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어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끝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우징에 있는 기어와 맞물려서 나중에 외부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이와 같이 줌이 가능합니다. 자, 플래시 파워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대로 본체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밑에다가는 나중에 바다에 들어가실 때 여기다 실리카겔을 넣어주시면은 결빙 현상도 방지할 수 있겠죠.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고 그대로 이와 돌려주시면은 이제 모든 조작이 외부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이제 모든 조작이 가능한데요. 촬영 모드 선택이라든지 또는 녹화 버튼을 이용을 해서 바로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들, 찍은 거를 본다든지 모든 메뉴 조작들이 이제 외부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셔터 레버가 있어서 그대로 이제 원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면에는 커다란 다이얼이 있는데 이제 이 다이얼을 돌리면 이와 같이 줌밍이 가능합니다. 지금 포트 교환형은 아니고요. 포트가 일체형이긴 한데 안에 들어가는 렌즈로는 9에 18mm 전용 렌즈하고 그 다음에 1.4-4의 렌즈 그리고
라이카의 45mm 마크로 렌즈까지 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그 수중에서 마크로 사진에서부터 와이드한 사진까지 모두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올 봄이면은 이제 새롭게 출시되는 렌즈가 있는데요. 바로 이 렌즈가 이제 9에서 18mm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반 필름 카메라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18mm에서 36mm라고 하는 아주 초광각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죠. 이건 역시 휴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침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화각에 맞춰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18mm 효과가 되겠고 이게 36mm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 크기라든지 외형감을 보면 기존의 1.442 렌즈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그 몸체는 굉장히 좀 슬림해졌고 높이만 약간 한 5mm 정도 높아진 정도의 굉장히 컴팩트한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9에 18mm를 한번 장착해 보실까요? 두 대의 카메라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1.442의 렌즈와 그 다음에 9의 18mm 렌즈가 비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렌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초광각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강화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여행지라든지 또는 멋진 풍경을 한아름 담을 수 있는 그런 특징 있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연이어 나오는 렌즈가 이제 14mm에서 150mm라고 하는 울트라 줌역에 해당하는 그런 렌즈가 또 대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렌즈로 광각에서부터 초망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더불어 9의 18mm 렌즈와 14150 렌즈 두 개를 활용을 하면 35mm 필름 카메라 환산 무려 18mm 화각에서 300mm 화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줌 비율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슬림해진 카메라고 가벼운 카메라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 렌즈의 화각까지도 울트라 광각에서 울트라 망원까지 이제 커버가 되게 되기 때문에 휴대성뿐만 아니라 이제 활용성도 극대화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게 되네요.